그러니까 금강경 학당의 정천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가 되네요. 오늘은 이제 먼저 그 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금강경 독송어에서 옛날부터 사용하던 책입니다. 이것은 이제 박성욱 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서 김동규 선생이 제자인 김동규 선생이 찍어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복사본을 해가지고는 비매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금화라습의 금강반야 바라밀경 해석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해석본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금강경의 한글 금강경하고, 그 다음에 영어 금강경을 한 대 묶었습니다. 그래서 독송용 금강반야 바라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매품이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고,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독송용으로 우리 박성호 연구원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요 책은 1982년 박성우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하신 다음에 한 몇 년 지나서 1985년쯤 돼가지고는 불교사상이라는 아주 당시 큰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잡지에서 저에게 박 선생님에 관해서 좀 글을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2회인가 3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책으로 묶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처음엔 보림사에서 출판됐다가 그 다음에 출판사를 여리저리 거쳐서 이제 최근에는 박성우 연구원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그 판권을 박성우 연구원한테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우 연구원의 이름으로 새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금강경 독송의 이론과 실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금강경을 공부하다가 금강경의 여러 가지 말씀과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사례를 보고 하면서 금강경 제1분부터 제32분까지 차례차례 금강경 전체를 해설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독송 공부하기라는 책인데 아마 지금 이게 금강경 학당에서 하는 이것도 이제 그 이름을 갖다 금강경 공부하기로 잡아서 아마 여러분 첫 번째나 두 번째 강의의 제일 앞에 표지는 이렇게 금강경 공부하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책을 먼저 소개를 하고, 오늘은 이제 소개할 것이 여러 가지 많은데 시간상 다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부처님 당시의 국제정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시의 국제정세는 오늘도 우리가 국제정세가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가 현재 미국과 중국의 2대 강국과 또 일본과 러시아라는 또 두 강국,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듯이 당시에 부처님의 나라인 카빌라성이라는 나라도 여러 가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빌라성의 부처님의 그 나라는 이제 공화국이었습니다. 공화국, 리퍼블릭.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수도다나 정반왕의 마야부인과의 사이에서 나셨는데 무슨 말이냐 했지만, 이것은 당시에 수도다나왕 정반왕께서 선거로 선출된 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제도로서 왕을 뽑은 것이지 보통 독재를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14년에 이제 우리 교수불자연합회에서 같이 가는 여행에 인도 네팔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때 인도와 네팔 국경에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바로 카빌라 바툭라는 카빌라 성이라는 유적지가 있고, 거기에
팻말에는 붙어 있는데 거기에 바로 리파브릭 오브 카빌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카빌라성은 공인된 국제적으로 현재 학문적으로 공인된 그런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공화국의 기본적인 원칙은 뭡니까? 공화국의 기본적인 원칙은 왕이 지 맘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독재자가 지 맘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통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회나 국회나 이런 걸 가져서 거기서 이제 여론을 서로 조정을 해서 그래서 합의를 해서 통치하는 것이 공화정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화국에는 룰이 있습니다. 헌법 같은 룰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그 정치 권력제를 하더라도 그 룰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헌법이 있어서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헌법은 초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화국은 그런 원칙에 의해서 법과 그 사람들 간의 화합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상황에서 잘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공화정인 정치가 부처님의 설법에 보면은 나라를 지키는 7가지 법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호국경전의 설법 중에서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의 승단을 운영하는 그러한 법. 또 있는데 그것도 바로 공화 정치의 법입니다. 그래서 승단을 운영하는 그 승단 법도 그것도 공화정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화합과 그 율법을 갖다 가장 중시하는 그 두 기둥으로 이제 그 승려 집단이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대에 살고 있지만은 현대에도 공화정을 위협하는 그 강대국들의 이상한 그 독재자도 나타나고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타나고 무슨 이상한 독재를 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부처님의 그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부처님은 그 강대국 사이에 있으면서도 출가를 해서 득도를 하셔가지고는 강대국인 두 나라의 왕을 다 자기의 그 제자, 자기의 신봉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국이라는 또 하나의 강대국이 있고 코살레국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강대국 두 강대국인데 그 두 강대국의 왕들을 다 자기의 신봉자로 만들어서 그 두 왕들이 거처할 곳도 만들어 줬어요. 유명한 것이 이제 사회국의 기수고동원이라고 여기 정제에 나오는 그것은 바로 코살라국의 왕이 이제 그 허락을 해서 거기에 그 기타 태자하고 또 이제 급고독 장자가 만들어서 부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사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처님은 오랫동안 거주하셨고 특히 마지막 22년간을 그 사회국에서 기원정사에서 거주하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마가다국인데 마가다국에서 또 왕이 귀해가지고 거기서는 또 중림정서라는 왕사성이죠. 왕사성의 중림정서라는 거기에 또 절을 지어드려가지고는 거기서 또 많이 설법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그 국제정세하에서 긴박한 국제정세하에서 그 약소국의 위치에 계시는 왕자께서 도를 깨시셔서 그분들을 다 자기들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 계급의 차별 없이 승단을 받아들였다는 이런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 공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정치나 종교사회나 그런 데서 부처님이 제정하신 그런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